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의 결과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최종 타결됐으며 핵잠 연료 확보를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한미는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의 일환으로 내년 미래연합사의 완전 운용 능력인 FOC 검증을 추진키로 했으며 미국 전투함정이 한국에서 최초로 유지, 보수, 정비를 받는 등 MRO와 함정 건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육군 8기동사단이 호국훈련을 앞두고 K-21과 K-281 장갑차를 투입해 남한강 일대에서 강습 도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부대는 K-21 장갑차의 수상 부양 장치를 활용해 강을 건너며 하천이 산재한 한반도 지형에서 기계화 부대의 공격 기세를 유지하는 역량을 배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팩트시트에는 핵 잠수함의 연료인 우라늄 농축 등에 대한 미 정부의 지지 등 강력한 안보 협력 방안이 담겼습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안보 협상 최종 합의 도출 결과를 담은 공동 성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지난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16일 만에 나온 팩트시트엔 한국의 핵잠 건조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된 것이 담겼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수건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가 확보됐습니다. 핵잠수함의 건조 장소와 주체에 대해서도 확실한 방침이 담겼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핵잠 건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으며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 해군 함정의 건조도 대한민국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도 논의됐습니다. 한미동맹의 포괄적 주제인 동맹의 현대화에 대한 설명도 담겼습니다. 동맹의 현대화를 위해 한국은 국방비 지출액을 국내 총생산 대비 3.5% 증액하기로 했고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030년까지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확인된 가운데 우리는 법적 요건에 맞춰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도 지속하겠다는 방침 역시 팩트시트에 실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동맹과 우방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외교 지평을 넓힐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합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힘차게 뻗어나가야 합니다. 관세협상 부분에선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15%로 내렸고 반도체 분야에 대해선 최애국 대우를 보장받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KF 뉴스 안재현입니다.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미 안보 협력의 핵심이 공개된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제57차 한미 안보 협의회의 SCM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알렸습니다. 전자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내년에 진행하고 미 전투함정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정비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련 내용 김효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했던 한미안보 협의회의 결과 SCM 공동성명문이 14일 발표됐습니다.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성명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개최 전부터 이목이 집중됐던 전자권 전환이었습니다. 전자권 전환 계획에 따라 체계적, 안정적, 능동적으로 전자권 전환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한미는 이를 가속하기 위해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26년에 한미연합사의 완전 운영 능력인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향후 국방당국 간 실질적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에이펙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두 수장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의 르네상스 문을 활짝 연 것이 SCM으로 연결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한 호혜적 동맹 강화 내용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의 3.5%로 증액하고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같은 합의가 도출된 겁니다. 특히 두 장관은 우리 업체가 수행한 미 비전투함정의 MRO 사업을 높이 평가하며 미 전투함정이 한국에서 최초로 MRO를 받는 성과를 만들었는데 성명문엔 미국의 대비태세와 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진전을 의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해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해 나가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한반도 안보에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국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이 밖에도 자유의 방패 같은 연합훈련 성과를 토대로 우주, 사이버 같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연합연습 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정부가 13일부로 올해 중장 진급 선발과 보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모두 20명이 진급한 이번 인사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올해 중장으로 진급한 장교는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모두 20명. 이번 인사에 따르면 한기성, 정유수, 이상렬, 이일용, 최성진, 이임수 육군 중장은 군단장 임무를 맡습니다. 또 박성재, 어창준 육군 중장은 각각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을 역임합니다. 권혁동, 강관범 육군 중장은 각각 미사일 전략사령관과 교육사령관을, 박춘식, 최장식, 강현우, 김종묵 육군 중장은 각각 군수사령관과 육군 참모차장, 합참작전본부장, 지작사 참모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해군에선 곽광섭, 박규백, 강동구 중장이 각각 해군 참모차장과 해군 사관학교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습니다. 공군에선 권영민, 김준호, 구상모 중장이 각각 교육사령관과 국방정보본부장,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에 보직합니다. 이번 인사는 비사관학교 출신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탁해 사관학교 출신 중심의 인사 편중 현상을 완화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사 출신인 박성재 중장은 비육사 출신으로는 3번째로 특수전 사령관으로 보직됐으며 한기성 중장은 학군장교 출신으로는 최초로 1군 단장에 보직돼 수도방어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중장 인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며 인사의 다양성 확보와 군의 안정화를 통한 안보 공백 방지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7일부터 열흘 동안 아프리카와 중동 순방에 나선다고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밝혔습니다. 이번 일정에 따라 이 대통령은 우선 17일부터 19일까지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하고 21일까지 이집트를 공식 방문합니다. 이어 21일부터 23일까지는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4일부터 이틀 동안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하는 것을 끝으로 7박 10일 동안의 정상 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위 실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중동 국가 방문을 통해 기존 국방, 원전, 에너지를 넘어 첨단 기술과 보건의료, 문화예술 등으로 양국 관계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가 유럽 방위산업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했습니다.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과 태준열 주 폴란드 한국 대사가 바르샤바에서 한 폴란드 방산협력 컨퍼런스를 공동 주관했습니다. 행사엔 한국과 폴란드의 정부 기관 및 산학연 주요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해 유럽 시장 공동 진출 전략과 한폴 방산 협력의 미래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양국이 방산협력의 새로운 성과와 과제를 공유함은 물론 상호 신뢰를 한층 더 심화해 유럽 지역에서의 공동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원종대 자원관리실장은 양국이 국방협력을 토대로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고 양국의 청년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미래지향적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해군이 대북 억제력과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인 핵추진 항모와 이지스함을 동해에 투입해 연합 해상훈련을 펼쳤습니다. 11일부터 14일까지 동해에서 진행된 연합 해상훈련에는 우리 해군 이지스함 율곡 2함과 미 핵항모 조지 워싱턴함 등 양국 함정 11척이 함께했습니다. 한미 해군은 대함 사격과 대잠전, 방공전, 해상기동 보급 훈련을 실전처럼 진행하며 연합작전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점검했습니다. 해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 태세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7일부터 시작하는 호국 훈련에 대비해 8기동사단이 강습 도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엔 자체 부력 장치를 보유한 K-21 장갑차가 활용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차체 옆면이 한껏 부풀어 오른 K-21 장갑차가 강으로 뛰어듭니다. 육중한 무게를 이끌고 거침없이 물살을 가르며 전진합니다. 8기동사단이 지난 12일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강습 도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호국 훈련에 대비해 진행된 이번 훈련은 진출로 개척을 비롯해 보급로 확보 및 차단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강습 도하 작전은 다양한 형태의 하천이 산재한 한반도 지형 특성 속에서 기계화 부대의 기동성을 유지해 공격 기세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작전입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장병 개개인의 자신감과 장비 운용력을 높이고 사여단 및 대대의 전시 도하 작전 임무 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엔 K-21, K-281 장갑차 13대와 사단 장병 50여 명이 투입돼 강습 도하 작전을 펼쳤습니다. 훈련에 투입된 K-21 장갑차는 자동 에어백 수상 장치를 활용해 자동 부양이 가능하며 수상 주행 시 시속 6km 이상의 속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부대는 이와 같은 핵심 전력을 활용해 도하 공격 작전 임무 수행 능력을 점검하고 다가오는 호국 훈련에 대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지휘 통제 능력을 겨루는 육군의 아미 BCS컵 2025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각 그룹별 우승팀들이 최종 승부를 펼쳤는데요. 그 생생한 전장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신소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전장이 펼쳐지고 참가자들의 지시가 컴퓨터 화면 속 작전으로 이어집니다. 예선을 걸친 4개 팀이 준결승을 치른 뒤 최종 결승에는 육군 22사단 하갸리와 아이들 팀과 육군 전투지휘 훈련단 레드 21팀이 올라 우승을 향한 마지막 전략 대결에 나섰습니다. 육군 전투지휘 훈련단이 주관한 오늘 이 자리에서 아미 BCS컵 2025 최강 우승팀이 선정됩니다. 전투지휘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훈련 모습은 처음으로 대형 스크린과 전자지도 시스템을 통해 공개돼 일반인들도 실제 전장 지휘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은 마치 인기 e스포츠 결승전처럼 뜨거웠습니다. 팀 간 치밀한 전략 구상, 전술 실행, 유창한 해설과 관중들의 환호가 어우러져 개인 경기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숨막히는 치열한 접전 끝에 경기 종료가 선언됩니다. 영예의 우승팀은 육군 22사단 하갸리와 아이들. 고성에서 대전까지 먼 길 온 보람이 있다며 기쁨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방어를 할 때 점수를 많이 내줬음에도 팀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서로를 믿고 끝까지 저희 침착함을 유지한 게 저희가 승부를 가져올 수 있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전술 능력을 실험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적에게 두려움을 전차대들 화이팅! 육군은 앞으로도 아미 BCS컵을 통해 디지털 기반 전장 지휘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해군병 718기가 5주간의 양성교육 훈련을 거쳐 명예로운 바다의 용사, 정예 해군병으로 거듭났습니다. 김은진 기자입니다. 해군병들이 정모를 하늘 위로 흔들며 한껏 고조된 얼굴을 감추지 못합니다.
함께 훈련을 받았던 동기들과 어깨동무를 하기도 하고 함성을 지르며 수료의 기쁨을 나눕니다. 신병 718기 수료식, 319명의 정예 해군병들이 탄생하는 현장입니다. 그간 흘린 땀과 노력이 빛나는 오늘, 여러분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해군병 718기 모두를 사령관은 리스펙합니다. 지난 10월 13일 입영한 718기는 5주 동안 전투 행군과 야전 교육, 소형 고무보트 훈련과 전투 수영 등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훈련을 받고 정예 해군병으로 거듭났습니다. 수료식은 국민의례와 필승구호 제창, 상장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수료자의 가족들이 직접 정모를 수여하는 시간도 마련해 해군병의 자긍심을 높이는 특별한 시간이 됐습니다. 수많은 해군 선배들이 거친 파도를 뚫고 조국의 바다를 지켜왔듯 여러분 또한 그 영광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아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숭고한 사명을 완수해 나가리라 사령관은 믿습니다. 수료자 중에는 특별한 이력을 지닌 해군병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래준 이병 등 3명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해군의 일원이 됐습니다. 해군의 선배님들께서 바다를 지켜왔던 것처럼 저도 해군의 자긍심을 갖고 이 바다를 굳건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식을 마친 718기 해군병들은 교육사령부 예하 학교에서 각자의 특기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화된 교육을 받게 되며 이후 각 부대로 배치돼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켜나가게 됩니다. K-FAN 뉴스 김은진입니다.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방안보 전문 일간지 국방일보가 창간 61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방일보는 14일 발간한 창간 61주년 기념호에서 장병 안보의식 제고와 정신전력 강화, 국방정책 소개, 범국민적 안보공감대 형성 등의 역할을 지속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방부 영내에 자리 잡은 국방홍보원 신청사를 기반으로 주요 국방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일보 창간 61주년을 맞아 국민이 국방정책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국방의 메신저 역할에 더 충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장병들이 국방일보를 통해 자부심과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논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군이 AI 기반의 미래 전장에 신속히 대비해야 하는 당위성에 관해 살펴봅니다. 인구 절벽 현상으로 병력 자원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에서 우리의 미래 전장은 AI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스마트 강군 육성에 심혈을 쏟고 있습니다. KFN 보도 보시겠습니다. AI와 데이터가 결합된 MNS는 전투 실험과 무기체계 개발은 물론 육군 경영의 효율화 측면에서도 시간, 비용, 위험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분석, 예측 중심의 업무 수행과 조직 문화 혁신에도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 관, 산학, 연도 함께 미래형 전투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육군 군수사령부가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전략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번째 스트롱아미 전략토의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이 표적을 식별 분류하고 이동 표적을 추적해 화력을 유도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며 AI 드론의 전장 활용 가능성을 체감했습니다. AI 장비는 초단위로 쏟아지는 정보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 판단을 돕습니다. 전투뿐 아니라 탄약 관리와 유도무기 정비 등 군수 체계 구축에도 첨단 기술이 투입됩니다. 모의 가상현실을 설정해 전투 체계를 익히는 훈련도 이루어집니다. 디지털 전투 지휘를 통해 실전 체험을 대신합니다. 전장에서의 전투 판단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실전에서도 이렇게 계획만 잘 세운다면 무서울 것이 없다, 두려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4년 후면 기계가 인간 수준의 지능에 도달하고 이어서 정보통신 기술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인간과 기계가 완전히 융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병력 감소에 처한 우리 군의 여건 개선과
미래 전장 구축을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전의 핵심 패러다임을 쫓아가야 합니다. 미 국방부가 2년 안에 수천 개 규모의 드론과 무인함정, 로봇 등 자율 무기 체계를 갖추려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고, 중국군이 전투 로봇과 무인기, 첨단 드론을 활용한 방공망 공격 시스템을 갖춘 획기적인 전술을 개발한 사례를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KFN 주간 논평이었습니다. 첨단 무기체계 발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레이더 기술. 최근엔 레이더의 표적과 주변 환경이 점차 지능적으로 변화하면서 레이더 기술 역량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000개의 눈이라 불리는 A사 레이더.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 탐지할 수 있는 건 수많은 송수신 모듈을 미세하게 제어하는 빔포밍 기술이 있기에 가능했는데요. 이처럼 레이더의 성능을 높여주는 첨단 기술들, 우리 군에서도 다양하게 개발 중이랍니다. 최근 레이더의 표적과 주변 환경이 점차 지능적으로 변하면서 레이더 기술 역량도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표적의 소형화, 고속화, 스텔스화가 가속되고 있고 저공비행과 고공비행을 통해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도록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와 함께 레이더는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초고속 레이더 신호 처리 기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의 정확도를 높이는 요소인 표적의 거리, 각도, 속도 등의 측정하는 성능을 진화시킬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죠. 11월 4일 해군사관학교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레이더의 정확도를 높여줄 특별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짧은 관측 시간으로도 정확한 결과를 내는 기술인 도플러 외삽 알고리즘인데요. 관측 시간을 늘리지 않고도 해상도를 높이는 기법입니다. 쉽게 말해 짧게 본 데이터를 길게 본 것처럼 확장하는 방식인데요. 이 기술을 통해 속도 추정 오차를 최대 33% 줄이고 표적 미검출률은 68% 감소시켰습니다. 속도가 비슷한 표적이 겹쳐도 구분해낼 수 있어 무인기나 순항미사일 탐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ADD에서는 지상 무인체계 레이더의 성능을 한층 높여줄 기술, 광대역 잡음 레이더를 개발했는데요. 이 레이더는 불규칙한 전파 신호를 쏘아보내고 되돌아오는 신호의 도달 시간을 재서 표적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광대역 잡음 레이더가 발사한 전파는 얇고 날카롭게 만들어져 신호가 돌아온 시점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죠. 게다가 이 신호는 다른 레이더에서 쉽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들키지 않고 몰래 작동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ADD에서도 이 원리를 이용해 광대역 잡음 레이더를 개발했는데요. 거리 해상도를 향상시키고 레이더 간 상호 간섭 및 픽 탐지 확률을 줄일 수 있어 향후 지상 무인체계 레이더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파가 아닌 빛으로 표적을 탐지하는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올해 4월 ADD에서 실증에 성공한 광자 레이더가 그 주인공인데요. 광자 레이더는 전파 대신 레이저 빛을 이용해서 표적을 추적하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광자 레이더 기술은 레이저의 빛을 전자기파 신호로 바꿔 표적에 보내고 표적에서 반사된 신호를 AI 기술로 분석해 표적의 유무 및 정체를 확인합니다. 광자 레이더 기술은 전파를 이용하는 레이더보다 손실되는 에너지량이 적어 높은 해상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향후 스텔스기 탐지나 우주 감시 레이더까지 확장될 수 있어 차세대 감시, 정찰 전력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레이더 기술, 레이더가 정교해질수록 자주 국방의 미래도 선명해집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이 14일 대전 계룡 스파텔에서 2025년 육군 홍보전략회의와 육군 홍보대상 시상식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국민과 장병에 대한 진정성 있는 소통 전략을 주제로 한 홍보전략회의에는 사단과 여단급 이상 정훈참모 및 홍보관계관 등 총 1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어 열린 육군 홍보대상 시상식에선 대상은 3군단과 수도기계와 보병사단, 6사단이, 특별상은 54단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해병대 1사단 공병대대가 14일 경북 포항시 수성사격장에서 지뢰지대 통로 개척 장비 미크릭 폭파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엔 장병 30여 명과 미크릭 1대, 장갑 전투도자 1대 등이 참가했습니다. 미크릭은 전장에서 상륙군의 적 지뢰대대와 장애물 지역을 신속하게 돌파할 수 있도록 돕는 폭파 장비로
대대는 이번 훈련에서 기동로 개척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첨단산업연구단지에서 동해관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국과연은 동해관의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실험실과 무인 잠수정 실험실을 통해 자율기술과 유무인 통신 및 데이터 링크 기술, 센서 융합 및 표적 식별 기술과 전투체계 연동 및 지휘 통제 기술 등의 해양국방 핵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며 어제 말썽을 부린 미세먼지는 해소되어 양호한 대기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도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원통해상으로는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청주는 영하 2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광주는 18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아침에는 내륙 일부 지역으로는 안개가 예상됩니다. 일요일 야간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인한 비가 중서부 지역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는 강풍과 함께 기온이 급감하여 영하권의 추위가 예상됩니다. 충청 전라 지역과 서해안으로는 눈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